안녕하십니까. 김종인이가 이제 이거 방송에 나와서 한동훈에 대해서 엄청나게 그 극찬을 했습니다. 뭐냐면 이제 이거 한동훈이는 상당히 그 용기 있는 지도자다. 그러면서 비교적 신선하고 젊고 시대 흐름을 따를 줄 아는 역량을 갖춘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이거 만약에 대선에 놓으면 지지도가 상당히 결집할 것이다. 전당대회 63% 지지도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지 않는다. 이러면서 그 한동훈을 엄청나게 그 극찬을 하면서 뭐 김문수나 다른 이제 주자들은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김종인이 왜 이런 게 그 평가, 이런 발언들을 할까? 이자가요. 일단 김종인 이자는 이제 저는 그래 봐요. 비례로 오선하면서 그 좌파 우파를 넘나드는 거 있죠. 이걸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중학교부터 뼛속 자유우파 보수라서 어떻게 비례로 그 좌파 우파 왔다 갔다 하면서 오선하는 거, 이거는 그 엄청나게 철새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원칙한 소신이 없는 철새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또 부패해서 뇌물 받아먹고 구속되고요. 이런 사람이 저는 원로라고 평가하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이자가 가가지고 킹메이커가 된 적이 없어요. 전부 될 만한 사람한테 가서 붙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될 만하면 거기 가서 붙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재인이가 될 만하면 거기 가서 붙는 거예요. 윤석열 또 될 만하니까 여기 와서 붙으려다가 나중에 그냥 내쳐졌잖아요. 완전히 평당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항상 양지만 쫓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철새 아닙니까? 김종인이가. 근데 이자가 얼마 전까지 이준석이하고 계속 붙어 있었잖아요. 맞잖아요. 그 공천관리위원장도 하고. 근데 갑자기 한동훈에 대해서 마치 그 설날에 30분 동안 만나고요. 그 다음에 이 방송에서 한동훈을 계속 지금 띄우고 있는데 이자가 그 의도는 뭘까? 이걸 한 분석해보고, 그 다음에 저는 63%를 복원할 수 있다? 이게 어림도 없다. 이렇게 제 생각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요, 김종인에 대해서 더 황당한 거는 지금도 그 한동훈을 좀 빨아주는 유튜버가 몇 개 있어요, 몇 개. 제가 보기에 이제 거의 다 없어졌는데요. 지금도 뭐 한동훈을 빨아주는 유튜버, 제가 이름은 말하나요? 한 세네 개 제가 본 거는 한 세네 개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 유튜브를 봤더니, 와, 김종인이가 대단하다 이러더라고요. 김종인이가 대단하대. 그래서 그 댓글을 봤더니, 아니, 당신들 옛날에 김종인 욕할 때는 언제고, 야, 이제 김종인이가 한동훈 칭찬하니까 김종인까지 칭찬하냐? 이런 게 댓글이 막 도배가 돼 있더라고. 평론을 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한동훈을 추종하는, 한동훈을 지금까지 추종하는 이런 유튜브라도 김종인까지 칭찬하고 숭배하는, 이건 아니잖아. 옛날에 김종인이가 윤 대통령이 떠나갔을 때 얼마나 김종인 욕했냐고, 우리가. 근데 갑자기 한동훈이 칭찬하면 그러면 김종인도 칭찬하가 대단한 원로가 되고, 그래 됩니까? 일관성이 있어야지. 원칙이 있어야지. 저는 일관되게 김종인을 비판했잖아요. 일관되게 김종인을 비판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제가 뭐 원희룡이나 김문수나 뭐 오세훈이나 누굴 지지한다 하고, 제가 누굴 지지한다 하고 김종인이가 그 사람을 지지해도 저는 김종인 인정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아니, 정치 평론한다는 분이 한동훈이가 기준이 되면 됩니까? 한동훈이 칭찬하니까 김종인도 훌륭한 사람 되고, 그럼 이게 옛날에는 욕하다가 이러면 됩니까? 김종인은요, 영원하게 부패한 정치 철새에 불과하지 절대 우리 존경할 만한 정치 원로는 아니다. 이건 분명하게 제가 어떤 상황 변에서는 일관됩니다. 김종인은 부패한 정치 철새다.
이거는 이게 전제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이자가 이제 완전히 분석도 뭐 이게 진심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는데요. 지금요 한동훈이가 자 봅시다 63% 이걸 이게 막 김종인 한마디 했더니 막 따라하는 유튜버들이 많던데 이것도 한바들 한번 보자고요. 63%가 복원이 된다. 국민의힘의 63% 지지력이 한동훈이가 넣으면 복원이 가능하다. 지지가 상당하다. 저는 이 어림도 없다 봅니다. 보세요. 지금 가장 최근에 MBS 가장 최근에 믿을 만한 MBS에서도 탄핵 반대가 40%고 찬성하고 55 거의 차이가 없어요. 탄핵 반대가 40%면요. 거의 자유파 보수가 다 결집이 돼 있다 봐야 돼요. 맞죠? 그 다음에 윤 대통령 지지율도 40% 후반부터 50%까지 넘고 있잖아요. 맞죠? 자, 이런 게 자유파 보수의 압도적인 다수, 소위 어떤 거는 93%, 95% 압도적인 자유파 보수 다수가 탄핵이 되면 안 된다. 반대가 40% MBS에 놓은 거예요. 최근에. 그건 인정할 거야. 4개 여론조사에 MBS 사회지표조사 MBS 거기서 40%가 탄핵을 반대하는데 그럼 이게 우리 우파 국민은 다라고 봐야지. 거의 우파만 보면 90%가 압도 넘다 봐야지. 맞잖아요. 전 국민의 40%입니까? 우파 파이가 있으니까. 그런데 탄핵을 반대하는 40%가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50%에 육박하는 국민들이 한동훈이를 지지할까요? 그거는 아무리 한빠라도 그거는 이게 인정 안 하겠죠. 한동훈을 아무리 이게 빨아주는 게 평론가라도 그거는 이게 우리가 토론해 볼 수 있잖아.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이 40%가 넘는데 이 사람들이 한동훈을 지지할까요? 한동훈이가 탄핵에 앞장섰는데 자기는 뭐 아니 내가 투표했나요? 내가 계엄했나요? 떠들어도 야 인마 네가 탄핵가지고 네가 주장하면 당대표가 책임져야지. 네가 투표권이 없다고 내가 투표했나요? 이러면서 무책임하게 나가냐? 이게 김종인 이게 용기 있고 책임감 있고 결단 있는 이게 젊은 새로운 정치냐? 아니 내가 투표했나요? 이러고 나가버렸잖아요. 지가 다 반대 탄핵 찬성운동 해놓고 이렇게 무책임한 놈 처음 봅니다. 자기가 당대표로 탄핵을 주도했으면 자기가 그 책임질 줄 알아야지. 내가 투표했나요? 하고 의총할 때 그때 나갔잖아요. 내가 계엄했나요? 내가 투표했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책임감 있고 이게 새로운 용기 있는 리더입니까? 김종인 아무리 이게 나이가 들어도 그렇지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하여튼 저는 탄핵에 지금 반대하는 40% 넘는 게 국민이면 우파만 치면요 거의 90% 거의 90몇 프로가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하면 이게 탄핵을 반대하고 있고 결사 투쟁하고 있잖아 지금요. 이런 사람들이 한동훈이 보면 이게 지금도 피가 거꾸로 솟는데 한동훈이 그 말을 생각하면 지금도 이게 분해서 한동훈이 보이기만 보면 이게 그냥 가루로 만들어버린다고 이게 분노하고 있는데 그게 복원이 되냐고. 그게 63%가 그때하고 지금 같냐고. 그때하고 그때 대통령 지지율이 막 10%대까지 떨어지고 한참 힘들 때 그때 63%가 얻은 거지. 지금 이게 대통령 지지율이 40% 50% 가고 탄핵 반대가 40% 되는데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잖아. 바뀌었잖아. 그때는 이게 우리 국민들도 윤 대통령에 대해서 좀 비판적이고 그때는 그랬지. 근데 지금 대통령이 처절하게 구속되면서까지 투쟁하면요. 원래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핍박받고 투쟁하면 동정도 있는데 이제 대통령의 진심을 좀 알면서 이제 대통령 지지가 급등하고 있는데 여기 어떻게 옛날 그 상황이 63%가 한동훈 지지가 나온다? 이게 분석입니까? 이거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분석을 했다고 봐요. 자, 그리고요. 두 번째 한번 보자고. 두 번째 이거 한동훈 조직이 있습니까? 지금 이게 두 번째 우리 한동훈 조직이 있습니까? 한동훈이가 화양연화 잘 나갈 때 자기는 뭐 문재인 때 우리 우파 잡아열 때 인생의 황금기 화양연화를 하지만 제가 보기에 정치적으로 한동훈이 화양연화는요. 정치적으로 보면 이게 그 법무부 장관 할 때 그때 인기 좀 있었어요. 그러고 비대위원장 처음 들어왔을 때
선거에 책임지니까 우리가 엄청 밀어줬어요. 그때 저도 이게 엄청나게 밀어줬어요. 한동훈이 완전히 신격가 우리 엄청나게 밀어줬어요. 그 다음에 총선 패배하고 좀 실망해서 물러났다가 다시 복귀할 때까지도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는 이게 조직도 많았고 그때까지 유튜버들도 많았어요. 지지하는. 그때 솔직히 저는 총선 전까지 제가 이게 얼마나 한동훈 많이 밀어줬습니까? 그때가 이게 정치적으로 보면 화양연화였어요. 그때는 이게 압도적 1위였고 보수 쪽에 그 다음에 이재명하고도 비까비까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전당대회 조금 이게 그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놈석에 조금 지지율이 갉아먹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겸 국민에서 보여준 탄핵 왔다 갔다 행보나 이게 탄핵 찬성 이때 완전히 그냥 지지율이 대폭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보세요. 지금 이게 그 지지율이 보통 5, 6% 많이 넘으면 이게 5, 6%, 7% 이렇게 폭락했어요. 이미 지지율이. 근데 지지율보다 더 심각한 거는 이제 그 당내에서도 보세요. 장동혁 수요처 크거든요. 장동혁 최고는 완전히 떠나버렸잖아요. 완전히 떠나버렸잖아. 그리고 이게 그 김영동 비서실장도 뭐 본인 재판돼 있지만 지금 그렇게 크게 돕지 않아요. 뭐 배현진, 박정훈 이런 분들에게 그 탄핵이나 이런 데는 그대로 따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끝까지 한동훈이하고 한번 가보겠다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 뭐 김상욱이 그다음에 진종훈 다시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하고요. 굳이 있다면 뭐 조경태, 김혜지 그다음에 그 한지아라고 뭐 이런 별로 이게 힘도 없는 비례 몇 명 이런 거 하고요. 김상욱은 이게 이미 그런데 지금 이게 조직이 옛날하고 비교하면 이게 대다수 우리 108명 중에 몇 명 되나요? 몇 명 되나요? 없잖아요. 거기 원외로 뭐 김종혁 최고 했던 김종혁, 그다음에 어벤져사는 신지호, 그다음에 같이 유튜브하는 이현종, 그다음에 뭐 젊은 애들 해봤자 박상수 몇 명 되나요? 그건 아니에요. 김재섭이는 한동훈계가 아닙니다. 그냥 그건 아니에요. 그 뭐 언더치는 그건 아니고 김재섭이는 이게 계보가 아니에요. 누구 별로 없어요. 당에 사람이나 조직이 없어요. 일단 제가 보기에 많이 이탈했습니다. 많이 이탈했어요. 이게 복귀한다고 이게 바로 63이 나옵니까? 어림도 없죠. 많이 이탈했다. 이게 두 번째 이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이게 그 지도부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지도부가 이게 권영세, 권성동 완전히 반한동훈 지도부가 이게 나름대로 굳건하게 가는데요. 한동훈이가 만약에 복귀한다고 하면요. 저는 이래 봐요. 바로 이게 당원 게시판부터 조사할 겁니다. 지금 이게 물러나 있으니까 좀 덮어두는 거죠. 지금 워낙 중요한 게 많으니까. 근데 복귀한다고 하면요. 지도부에서 이게 가만히 있겠느냐고 당원 게시판 그거 얼마든지 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백서도 마찬가지예요. 백서도. 공천에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지금 이게 대통령 재판이나 탄핵 국민이 중대한에 그런데 한동훈이가 복귀한다고 껍적거리면 지도부에서 한동훈이 당원 게시판 이 문제부터 감찰할 겁니다. 그 새 정치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것만 보더라도 저는 세 번째 복귀가 어렵다. 그걸 정리해보면 결국 윤 대통령 지지율이 급등하고 탄핵 반대 여론이 급등한다. 이 사람들이 한동훈 지지할 일이 없잖아. 한동훈이 탄핵 앞장섰는데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동훈 지지율이 폭락하면서 세력이 없어요. 많이 떠났어요. 지금 유튜브들이 거의 오죽하면 정의구현 박완수까지 다 돌아왔잖아요. 거의 제주에도 보면요. 마지막까지 아직 한동훈 좀 하다가 이제 한동훈 이야기 이래 돌아선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거는 이게 한동훈을 제일 지지하는 대형 유튜브 중에 어벤져스 전략이나 그 조회 숫자 보면 댓글 보면 알잖아요. 그 댓글 한번 읽어보시라니까. 삭제하는 데도 한계가 있잖아요. 조회수가 이게 5만, 6만 지금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옛날에 비하면 이게 딱 드러나는 수치 아닙니까? 객관적인 수치 아닙니까? 근데 반한동훈 보세요. 뭐 예를 들어 배성희, 그다음에 고성구, 그다음에 성창경, 뭐 송국권 전부 얼마나 구독자가 많이 늘었습니까? 저를 빼더라도 저도 많이 늘었죠. 제가 1년 만에 57만
많이 늘은 거예요. 그 기간으로 대비하면 1년 됐잖아요. 딱 1년 1월 달에 했으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여론이 딱 드러나 버렸지 않습니까? 드러나 버렸지 않습니까? 이것만 봐도 이게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남아있는 그 화약고 다운 게시판. 이게 정말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아니, 새로운 정치 젊은 사람이 하면 이게 부끄러운 건 인정할 줄도 알고 좀 이게 이래야지.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이게 죄송하다 하면 죄송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끝까지 은폐하려고 그런 짓을 해가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저는요, 개인적인 역량이나 도덕성에서 정치할 그릇이 안 돼요. 정치가 그릇이 안 된다니까. 정치가 이게 진짜 뭔지도 평생 검사로 근데 검찰로서도 보세요. 옛날에 양성태 대법원장 전부 무죄는 검찰로서도 온갖 칼을 찌르는데 비틀어가지고 이렇게만 했지요. 진짜 칼잡이들은 검사들은요 인정 안 하더라고. 한동훈을. 그 우리 이명박 대통령 그 수사할 때 양복 하나 빼라는 것도 보세요. 수십억 하면서 양복 하나 한다고. 그다음에 내가 조국 편드는 건 아니지만 조국 커닝 이런 것까지 다 했잖아요. 칼을 찌르면 딱 그냥 외과수를 해냈는데 이걸 비틀어요. 계속 비틀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이나 양성태 대법원도 봤잖아요. 그거는 검사도 그래 수사하면 안 돼요. 검찰로서는 비판하는 사람이 많지만 정치인으로서는 콘텐츠나 뭐 경험이 하나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본인이 뭐 정치 역량이 없잖아요. 뭐 어려서부터 스토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뭐 그냥 부잣집에서 부잣집끼리 결혼해서 진원정 뭐가 있나요? 따라서는 아무리 봐도 복귀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이렇게 제가 여러 가지 논거를 들었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역량까지 여론의 변화까지. 그런데 김종인이가 뭐 63%게 운운하고요. 거기에 뭐 한동훈 따라다니는 유튜버들이 야 63% 하면서 김종인이 대단하다 예언자처럼 하는 게 진짜 코미디 우습지 않습니까? 우리 앞으로 자유파 보수 정치에서 이런 좀 배신자들은 이제 척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우리가 정말 투철하고 원칙 있는 소신 있는 이런 좀 지도자를 배출해서 나라를 대개혁해야 안 되겠습니까? 어디서 왔다 갔다 배신. 도저히 한동훈이가 되면 우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될 리도 없지만 대분열이 나죠. 한동훈이가 될 리도 없지만 진짜 만에 하나 후보된다 해서 보수가 철천지 원한을 가진 분들이 힘을 합칠 리가 없잖아요. 대분열되는 거지 뭐. 그럴 리도 없지만.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는 한동훈이는요. 지금 정치에 놓을 때가 아니다. 지금이라도 좀 자숙하면서요. 공부도 좀 하고 성찰하면서 좀 기다려야 돼요. 이번 대선에 놓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아직은 놓을 때가 아니다. 저 분명히 말씀드리고 아마 김종인 이자가 63% 운운하니까 제가 이걸 과학적으로 한번 팩트로 분석을 해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 자유파는 절대 배신자는 용서하지 않는다. 이거는 확고한 우리가 철칙이잖아요. 옛날에 유승민이나 보면 알잖아요. 안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배신자가 지도자가 되면요 미래가 없습니다. 미래가 없고 승리할 수도 없어요. 배신자 프레임으로는 절대 대선을 이길 수도 없고요. 근데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서 어떻게든 복귀해서 나라를 정상화시키는 종북 좌파 세력을 썰어버리는 이게 우리 유일한 시대 과제, 지금 현재 당면 과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